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서봉국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드디어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오늘이 민주당 전당대 마지막 날이었는데 함께 강한 미국을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힐러리 후보는 오늘 수락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일주일 전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함께하면 더 강하다를 내세우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미국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힐러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등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불공정 무역협정은 단호히 거부하고 중국에 맞서야 한다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핵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막말의 대가 이 트럼프도 곧바로 반박했다면서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최악의 판단력을 가졌다면서 민주당 전당대를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가 민주당 전대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힐러리보다 판단력이 나쁜 사람은 없다면서 힐러리가 어디를 가든 부패가 따라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 이슬람 급진주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힐러리는 이슬람 급진주의라는 단어를 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중동에서 벌인 전쟁들이 전 세계의 파멸과 테러리즘, IS를 퍼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세계의 대결의 주인공을 탄생시킨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막이 내렸는데요.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는 11월 대선까지 전국을 돌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네, 그래서 9월에 시작될 이제 첫 번째 TV 토론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최근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유럽이요. 군을 동원하거나 새로 편성하기도 하는 등 그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잇따라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서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깨진 독일의 경우에는 대테러 작전에 연방군을 투입하도록 하고 난민 추방 절차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최근의 테러가 난민을 받아준 독일을 조롱한 셈이지만 난민 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난민에 대한 포용과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테러가 가장 심한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지원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총리와 내무장관의 사퇴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각 나라별로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나라마다 맞는 대비 태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일본으로 가봅니다. 이 아키히토 일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의향이 전해졌는데 이르면 다음 달 직접 표명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NHK는 일본 왕실 담당 관청인 국내청이 TV 중계를 통해서 일왕이 국민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시기는 다음 달 8일 등을 후보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왕은 헌법의 국정관여 금지 규정을 고려해 태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의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대국민 메시지를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지만 TV 중계는 실현될 경우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일왕이 태위 의사를 표명하면 왕실 전범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이 전범은 왕실의 이제 규범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전범의 의미로 들리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다음 달 9일입니다. 출마 후보들 오늘 혁신과 화합의 전당대회 서약식도 가졌고요. 후보 등록도 마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여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게 됩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분입니다. 재선의 정용기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후보 등록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다 이 당 대표에 많이 그 언론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 상황이요. 컷오프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됩니다. 남성 최고위원 3명을 뽑게 되는데 지금 6명이 했고요. 네. 등록을 했고 여성 최고위원 1명 뽑는데 2분이 했고요. 네. 또 청년 최고위원 1명 뽑는데 3명이 해서 컷오프는 없게 됩니다. 아, 일단은 청년 최고위원을 빼면 다 2배수가 딱 등록을 네.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 의원님은 기호는 몇 번 받으셨습니까? 기호 추첨이 아마 이 시간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군요. 예. 네. 자, 출마 선언문의 시작이요. 네. 변화를 위한 용기, 정용기 후보 이렇게 하셨던데 네. 이름을 잘 활용하신 카피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자,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는 용기 왜 내신 건가요? 네, 사실은 이게 위기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저희 새누리당이 과거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보면 10년간의 야당 생활을 거쳐서 어렵게 정권을 다시 찾아와서 네. 이제 10년 여당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의 우리 당 모습 보면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내년 대선에 정말 다시 야당으로 전락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계파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런 당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내년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네, 먼저 위기감을 느끼신 거군요. 내년 네. 대선에서 이러다간 야당이 될 수도 있다. 네. 지도부에 들어가서 한번 책임을 지고 그럼 이제 혁신을 해보자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요, 정 의원님. 네. 저는 계파로부터 자유롭다, 친국민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합쳐서 만들어진 정당의 공채 1기 당뇨로 네.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그 대통령 내진 대통령 후보를 모셨지만은 저는 어떤 분의 개인적 계파로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당대표 후보들 보면요. 네. 저희도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 자, 범친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네. 탈박 또는 멀박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좀 기존 친박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요. 네. 네. 자, 이런 현상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의식하고 그것도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부 어떤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 특히 출마한 분들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계파색을 띠고 계시다가 생각이 바뀌셨는지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입장이 변한 분들도 계시고 네, 슬그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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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요. 또 네. 정 의원님, 네.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출이 되려면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특정 계파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네. 이 조직적인 지지도 좀 중요한 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그 점이 가장 저의 취약점인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죠. 네네. 반대로 그게 또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정성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제가 오랜 기간 수많은 전당대회를 치러 오면서 우리 당의 대의원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식견과 경륜이 굉장히 높다는 걸 결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당원과 대의원들이 어떤 위대한 변화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친국민계라고 하셨으니까 당심과 네. 민심이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는데요. 네네. 자, 근데 이제 개파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계속 언론 보도는 쏟아져 나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 모은 친박 의원들 회동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비박 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 뭐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일전에는 이 김무성 전 대표의 또 이 저 회동에 1,500명이 뭐 쇄도하고요. 네. 근데 이 정 의원님도 이 서청원 의원의 만찬에는 참석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 대표께서 저 말고도 소위 이제 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었고요. 네네. 또 대표님 쪽에서 연락을 사전에 해서 이 개파 모임의 성격이 절대 아니니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네네.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는 서 대표께서 일체 개파와 관련된 말씀 없으셨습니다. 본인이 대표로 출마를 하는 걸로 거론 언론에 보도되다가 네네. 당신께서 이제 불출마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서 정치인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본인의 그간의 심경과 입장을 밝히는 이런 자리였고요. 오늘 이제 단일화된 그 부분들 뭐 네. 뜻이 같으면 단일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이게 또 다른 개파를 자극해서 그런 전당대회가 개파 간에 또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박계의 단일화를 보고 친박계도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전당대회가 개파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럴 소지가 있죠. 네. 분명히. 그러면 네. 이제 서청원 의원의 그 만찬 모임은 친박계의 색깔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파와 관련되거나 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정 의원님은 혹시 친박계로 분류되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어떤 언론에서는 저를 범친박이라고도 네네. 하고요. 또 뭐 비박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 했다가 또 친이라고도 하고 뭐 네.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어떠세요? 저는 늘 일관되게 친국민계라고 하는 입장을 네. 견지를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구청장을 할 때도 그랬고 원외위원장을 할 때도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왔습니다. 네. 특정 인물의 개파에 소속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군요. 네. 그러면은요, 한 가지 그냥 여쭤보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정권 후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이 여야 입장이 또 분분한데요.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의 고향이신 옥천이 제 고향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인으로서도 그렇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정말 좀 사심 없이 부패 없이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밑에 참모진 또 일부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마음은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전체 국정이 꼬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최근에 뭐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까지 이제 대통령은 휴가신데 네. 다음 주에 좀 어떻게 흐름이 풀려야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우수석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진 사퇴를요? 법으로 해서 이 법적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국민들 눈높이에 도저히 민정수석으로서 적합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도 사실만 가지고도 좀 사퇴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 정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제 충청 출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예, 유경수 여사의 고향
네. 그곳이 이제 저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같은 네. 충청 출신의 이장우 의원하고 네. 지금 충청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 시도는 됐던 것으로 아는데 잘 안 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떤 이유인가요? 처음부터 사실 이제 이장우 의원은 본인 스스로 대통령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친박 후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제발 그런 계파색을 좀 없애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네. 너무나 다른 면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충청권의 여러 선배 의원들도 지역 언론에서 이 최고위원은 권역 대표의 성격도 있는데 네. 둘이 나가서 우리 권역 대표를 배출 못하게 되면 충청의 지역이 권역 이익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충청권 의원님들의 어떤 표결 또는 아니면 네. 전국 단위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한 단일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장우 의원 측에서 그 어떤 방법도 받을 수 없다. 본인은 무조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저께 오후 늦게까지 시도되던 이 단일화 논의가 일단 다 결렬이 무산이 됐군요. 됐습니다. 네. 네네. 남은 시간이 많진 않아서 네. 제시도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장우 후보는 좀 친박계 색깔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말씀 주셨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중재와 절충 방안이 있었으나 네. 이장우 후보 측이 다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단일화할 의지는 있으셨던 거고요. 네, 저는 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간의 표결도 수용하겠다. 그리고 국내 몇 위 안에 드는 이런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의 방법도 수용하겠다라고 다 네. 충청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충청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내년 대선에서 이러다가 야당될 상황이니 지도부가 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오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혹시 충청 대망론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민들 많은 기대 가지고 있고 저도 또한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두 가지가 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반기문 총장님의 의지가 네. 분명해야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반 총장님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영호남이 아닌 충청, 이제는 영호남 중에 어느 지역과 충청 지역의 결합, 이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하게 된다면 네.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아하, 것이다. 네. 저는 제가 이회창 전 총재님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네네. 당시에도 그때가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훨씬 더 강고했지만 영남과 충청의 지역 간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대선 전략 두 번에 걸쳐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 총장님께서 그런 큰 새로운 비전, 그게 바로 정말 영호남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국민 통합, 그리고 지금 5년 단임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 또 통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네.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의 마음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조건부 기대를 표명하셨어요. 네네. 자, 지도부가 만약 되시면 이제 또 이 야당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오늘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네. 내각 총사퇴 후에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강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후보 간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네. 선거법이나 선거 제도가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도 그렇지만 상대 당의 경우도 임기 말만 되면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거나 두려고 하거나 그래서 탈당을 하는 이런 모습은 정당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추 의원님 말씀 좀 도가 지나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용기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아 2588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3부 마칩니다.